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실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이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71살 평범한 할머니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1입니다. 남편은 8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줄곧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방황했습니다. 4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면서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없으니 제가 뭘 위해 사는 사람인지도 모르겠더군요.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꾸리고 있었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던 제가 3년 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지금은 제가 요양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처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일 2년은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은 가끔 전화해서 엄마 밥은 드셨어요? 하고 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잠깐뿐이었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적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우울증 초기 증상까지 왔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큰딸이 그런 저를 보다 못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노년기 우울증이라며 약을 처방해 주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약도 중요하지만 뭔가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어야 사라지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이 70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무료 교육과정이라는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 자격증은 젊은 사람들이나 따는 거지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데 며칠을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를 내서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저기 요양보호사 교육 말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들을 수 있나요? 상담원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르신. 저희 수강생 중에도 70 넘으신 분들 많으세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내서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에 가던 날 저는 정말 긴장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저보다 젊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저처럼 나이 든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강사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에게 배운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해부학이니 노인 심리니 하는 이론 수업도 있었고 실습도 해야 했습니다. 젊은 수강생들은 스마트폰으로 필기하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저는 그런 게 서툴러서 애를 먹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50대 아주머니가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실습 시간에는 침대에서 환자를 옮기는 법, 기저귀 가는 법, 욕창 예방법 같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지만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3개월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 전날은 정말 긴장돼서 잠을 설쳤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렇게 시험 앞두고 떨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시험장에 가보니 저보다 어린 사람들 사이에서 저 혼자 나이 든 것 같아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보니 그동안 열심히 외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저는 컴퓨터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엄마, 합격이에요. 아들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따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막상 자격증을 따고 나니 실전이 걱정됐습니다. 내가 정말 다른 어르신을 돌볼 수 있을까?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에 몇 달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담당자가 전화를 줬습니다. 어머니, 혹시 일 시작하실 생각 있으세요? 마침 어르신들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자리가 있어서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해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자격증만 따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기도 했습니다. 첫 파견지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할아버지 댁이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었는데 배우자분도 연세가 있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하던 날은 정말 떨렸습니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할머니 되시는 분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제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요양보호사님도 저랑 비슷한 연배시네. 마음이 놓이네요. 그 말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을 씻겨드리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말벗도 해드리면서 하루하루가 채워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다고 했습니다. 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이보시오, 내가 젊었을 때 말이오. 이렇게 시작하는 옛날 이야기를 몇 시간이고 들어드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씻겨드리고 옮기는 일은 체력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도 시큰거렸습니다. 어떤 날은 어르신이 짜증을 내시거나 화를 내실 때도 있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감정 조절이 힘드신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참 힘들다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저도 남편 병수발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정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돌보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상태가 나빠져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몇 달을 정성껏 돌봐드렸던 분이었는데 다행히 큰 고비는 넘기셨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 일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일이라는 무게감이 저를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놀라워하십니다. 아니,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힘든 일을 해요? 저보고 대단하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일을 통해 제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남편 떠나보내고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던 제가 이제는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이 좀 어떠실까? 오늘은 뭘 해드려야 할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수입도 생겼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법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생활에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이제는 손주들 용돈도 제 힘으로 챙겨줄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 밥도 사줄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번 돈이라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큰딸은 처음엔 엄마 힘드신데 그만하세요 하고 걱정했지만 요즘은 엄마가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며 좋아합니다. 같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동료들과의 관계도 큰 힘이 됩니다. 저처럼 나이 들어 시작한 분들도 있고 훨씬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힘든 일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합니다. 젊은 동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 보면서 저도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졌어요. 이렇게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이 멋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물론 이 일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닐 겁니다.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 가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막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할 용기였습니다. 요즘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일을 나갑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복지관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듣고 친구들도 만나고 산책도 합니다. 예전처럼 텅 빈 시간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날은 이제 없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뿌듯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그 느낌이 저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에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요양보호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문화해설사,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뭐든 좋습니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처음엔 저처럼 나이 때문에 망설여지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면 나이는 생각보다 큰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삽니다. 남편 없는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를 돌보는 일로 채우며 그리고 그 안에서 제 자신도 다시 채워가며 늦은 나이에 시작한 일이지만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하루를 채우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